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봅니다. 하이닉스 오늘 2.5%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하이닉스 말고 하이닉스는 대형주, 삼성전자도 대형주니까 이렇게 대형주 단 말고요. 시가총액이 1조에서 5조 사이 또는 1조 이하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시세는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구분 지어 볼게요. 자, 시장이 뭐 크게 보면 실적 장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4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이때 같이 나왔었던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이 먼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빠졌죠. 미증시 빠졌으니까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전에 흑자로 돌 것이다. 그렇죠? DS 부분이죠.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인데 여기가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어느 정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예상이 됐죠. 예상이 돼서 5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됐었고 실제 나온 실적을 보면 6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2조 8,800억이 나왔습니다. 실제 예상치는 1조 6천억인가 1조 7천억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근데 1조 이상의 이 실적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빠졌죠. 그렇죠.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개선된다. 그럼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증명을 한 겁니다.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하이닉스 단에서. 그리고 나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한두 번의 돈은 벌 수 있을지라도 꾸준한 수익은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 관련주 있죠. 뭐 전선, 뭐 구리, 그리고 뭐 변압기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는 최근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약하고, 그리고 또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그렇죠? 실리콘2 같은 거는 막 상한가 막 두 번 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쪽은 소비재 쪽입니다. 소비재 쪽.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렇죠? 앞으로 잘 될 것에 대한 모멘텀. 예를 들어서 AI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렇죠? 이런 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쪽은요, 무조건 미래 실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실적 좋아. 1분기 실적 좋은데 2분기부터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이 얘기 나오면 그냥 뺍니다.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앞으로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매매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먼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1, 2, 3월 달까지 영업한 결과를 4월 첫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그렇죠? 우리 어느 정도 장사해서 뭐 어느 정도 이익 남을 것 같고 매출 어느 정도 나왔고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이것까지는 이제 본 실적 발표에서 나오고 잠정 실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증권사에서 다 분석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렇죠?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세 종목군들 분야가 다를지라도 한번 보시면 FST, 삼성전자가 약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동안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빠지지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게 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시세를 기반해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면서 하이닉스 매매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면서 강한 종목군들은 어디에서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여기 하이닉스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용 정리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의 시세를 기반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는 거고,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결정된 하이닉스의 시세를 통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겠지만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세팅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는데 한미반도체 차트 좋아,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뭐 차트를 만들어 놨어, 이래서 매매하고 앞으로 뭐 어떤 스케줄이 있어, 이래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이닉스의 시세가 탄탄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떨어져 봤자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의 강한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해가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2주 기간 동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매매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하이닉스와 함께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이닉스와 그쵸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의 시세는 미래 가치가 좋아졌을 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미래 가치가 좋아졌을 때 왜 올라가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하이닉스의 실제 여기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상승할 때 외국인 매수하죠. 상승할 때 외국인 매수합니다. 상승할 때 외국인 매수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집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주가가 안 좋았죠.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쵸, 거래가 없으면서 뭐 세력들이 매집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 때문에 뭐 주가가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쪽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되고 실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익으로 바뀌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 이게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은 철저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들어오는 세력들이 어디예요? 헤지펀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펀드, 뭐 공모펀드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그리고 뭐 ETF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모두, 그리고 기관 자금의 모두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은요, 떠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손절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로스컷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했는데 뭐 10%, 20%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안 돼요. 시장을 계속해서 비트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수급상 보더라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언제까지예요? 실적이 완벽하게 돌아서 피크를 치기 직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적이 피크를 치기 직전이라는 건 한 분기나 두 분기 전. 그러면 지금 HBM이 만들면 완판된다는 내용이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물량이 내년 물량까지 전부 다 완판됐습니다. 솔드아웃. 그쵸? 없어요. 만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그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가격대를 추적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가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이건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대원전선, 이것도 일종의 반도체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변압기, 전기, 구리, 전선, 이쪽이 지금 여기도 지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 폭등하죠. 전선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구리를 계속해서 사들여서 전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이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터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즉 AI 반도체 시장이 오면서 관련돼 있는 파생돼 있는 종목들까지, 근데 그 모든 이 사항들이 하이닉스의 시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막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했다는 거고, 공급이 초과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가격이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 사용량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올라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뭐예요? 매집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8시 59분에 그쵸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7%, 13%,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밑에 V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화장품들 강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종목군을 분별해 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